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금일 갑작스러운 하락에 있어서 이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런 흐름들을 보면 저도 이 국내 주식에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요 정말 그쵸 여러분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하락한 이유가 과연 어떤 이유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 이 랭라자 이 FD 승인만 앞두고 있는데 정말 이뤄내고 이 유한양행이 10만 양행 아니면 20만 양행 30만 양행 이런 흐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최근에 열렸던 이 유한양행이 기존 IV 제형에서 이 SC 제형으로 좀 좋게 나타내면서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FDA 승인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유한양행이 현재 이 15분 봉인데요. 이 갑작스러운 이 주가 하락에 있어서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해요. 그럼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? 그런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실적에 대한 우려?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.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6.8% 증가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됐다라는 것을 마이너스 35.5%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 매출액이 왜 늘었냐? 이런 요소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현재 의료 파업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안비소 그리고 메로펜 등 이 항생제 일부 품목의 매출이 크게 좀 감소를 했지만 현재 이 경상 개발비 및 이 OTC 광고 매출로 인해서 해외 사업은 현재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즉, 이 물건이나 현재 매출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우리가 약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광고비를 투자하면서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우리가 투자한 만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또 추가로 어떤 이슈가 있었냐? 바로 금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.25%로 인상을 하면서 좀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일본 같은 경우 금리 기준이 현재 0.1%였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. 이 저금리 엔화 대출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자산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이 바이오 섹터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런 흐름들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저는 좀 추측을 해보고 있고 또한 이 엔화 강세가 되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겠죠. 그럼 과연 이 최대 수혜주가 누굴까요? 바로 반도체라는 거죠. 왜냐? 이 반도체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 수급 관련해서 좀 순환이 돌았다. 바이오에 들어있던 이런 수급 자체가 좀 반도체에게 좀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,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범위 등 이 강한 매도세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 최근에 있었던 이 HLB 사건으로 인해서 좀 이런 심리가 좀 크게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재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크게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랭나자 FDA 승인만 우리가 좀 크게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현재 이 승인 같은 경우 8월 중순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이 기간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차 치료제로서 기존 허가 시 이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유한양행이 이 밸류 자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5년도 이 SC 제형 허가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재료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또 9월달 이 에스모에서 마리포사 A2에 대한 죄송합니다. 마리포사 2에 대한 이제 전체 생존율 발표할 예정인데 또 이 마리포사 같은 경우 이 MOS 데이터를 내년 초에 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지속적으로 재료가 살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또 9월달 이 에스모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차 여기에 대한 기대감 얼마든지 큰 폭으로 반영이 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꼭 이야기를 드리고요. 현재 이 국장 굉장히 답답하고 오늘도 이 보시면 이 외국인 기관 물량 다 털었는데 정말 FDA 승인 이루어지게 되면서 유한 양행이 정말 10만 양행, 20만 양행
가게를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기존 이 아스코에서 기존 이 IV 제형, 이 피아주세 제형에서 이 SC 제형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객관적 반응률은 이제 동결난 부분, 유사한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, 이 반응 지속 기간이나 무진행 생존 기간이나 이 OS 데이터에서 이 SC 제형이 굉장히 좀 데이터가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현재 이 렉나자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재차 재반영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한양행의 이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, 현재 유한양행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 렉나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미리 선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이 렉나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크고, 이 FDA 승인, 국내 최초 이 암 관련 승인 아닙니까? 그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 당연하다, 이런 기대감 크게 불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이 렉나자가 FDA 승인이 나면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장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현재 이 고점 레인에서 보시면 한양행 딱 찍고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은 모습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상단 부분에 이 매물도 어느 정도 있고, 또 밑에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갖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금일 보시는 것처럼 차트 좀 가까이서 봐주실게요. 21선 이탈하면서 이 부분 큰 폭으로 이탈이 나왔지만,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들, 여기에 대한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유한양행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. 현재 이런 흐름들 깨지지 않고 여기서 재차 반등을 먹고 21선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타면서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현재 이 렉나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어오면서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이 고점 레인에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 구간 매물 잘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을지, 그런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오늘 이렇게 월봉이 딱 마감이 되는데 현재 이런 부분에서 이 월봉 자체도 큰 폭으로 이상한 부분이 아니라 좀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, 현재 이 거래량도 완만하게 터져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수급 자체가 붙어준 만큼 정말 이 렉나자 승인에 대해서 여부가 정말 크게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50대 50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임상 데이터 자체도 굉장히 다르고, 또 무엇보다 이 존스앤존슨이 먼저 나서서 추구를 했고, 그리고 이 존스앤존슨 미국에서 알아주는 이 빅파마 기업이다 보니까 좋은 이런 소식을 가져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 이 유한양행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